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고양신문 뉴스 체크. 저는 유경종 기자고요. 늘 제 옆에서 같이 진행을 했던 이성호 기자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하려니까 영 좀 허전하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한강 하구의 그 지뢰 이야기 하나만으로 저희가 좀 메뉴를 차렸는데요. 생각보다 망했습니다. 네, 손님들이 많이 안 오셨고요. 그래서 역시 맛집은 반찬을 좀 많이 차려서 내드려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 개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고양신문 특종 두 가지입니다. CJ 라이브 시티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산 테크노밸리를 지나는 제2자유로가 지하화 된다는, 이것도 역시 고양신문 특종이고, 세 번째 소식은 국회의원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만나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꽃이 주인공입니다. 백두산 왕별꽃이 고양시에서 발견됐다라는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CJ 라이브 시티, 지난주 고양신문 온라인에 올라간 기사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관심을 끌었던 건데요. CJ 아레나 착공을 위해서 고양시 건축 심의를 먼저 통과를 해야지 착공을 할 수가 있겠죠. 착공, 완공 시기를 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축 심의인데요. CJ 아레나 건축 심의가 드디어 재수를 거쳐서 두 번째 만에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CJ 아레나라는 요 건물 하나의 심의가 왜 중요하냐. CJ 라이브 시티 전체 공정 중에서 이 CJ 아레나가 가장 공정이 깁니다. 그래서 빨리 건축 심의가 통과하고 빨리 착공을 해야 전체 CJ 라이브 시티가 완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건축 심의가 통과된 만큼 내년에 착공을 하고 한 3년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2024년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CJ 라이브 시티가 완공이 될 걸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문제 이슈 분석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그런 개발인데요. 테크노밸리를 지나가는 제2자유로가 지하화된다. 요거야말로 고양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2자유로가 지하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금개구리다 라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기간을 보면 요 테크노밸리가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이제 기업에 부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테크노밸리 전체 구간의 디자인이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바뀔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2자유로가 지금 테크노밸리 부지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항수로라는, 예전에는 장항천이라고 불렀죠. 이 물길이 또 테크노밸리 부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항수로 물길이라도 좀 변경을 해보자. 이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장항수로 물길을 아래쪽으로 우회해서 물길을 돌려놓고 이렇게 복개해서 방해 요인을 없앤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환경부의 그 환경조사에서 이 장항수로에서 금개구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금개구리가 뭐냐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구간에서 이 멸종위기종이 발견이 되면 그 장항수로 구간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천의 원형을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이 바뀌어서 장항수로를 건드릴 수 없다면은 제2자유로, 이 도로라도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 결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두고 그동안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고양도시공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최근에서 제2자유로의 지하화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라는 소식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이 경기도시공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좀 보도를 좀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어차피 확정된 내용이면은 요거 보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고요. 자, 비용으로 보면은 자그마치 한 1,300억 원 또는 1,4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부지의 활용도 면에서 보자면은 제2자유로를 지하화하는 것이
초기 사업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점이 더 많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면에서 보자면은 그 제2자유로가 지하화되면서 이 전체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장항수로도 생태가 좀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생태 하천으로 다시 한번 복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좀 더 매력적인 부지로 재탄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두 가지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멋지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신문이 지금 연재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이번 주에는 저희가 세 번째로 고양시 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상정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중앙 무대에서 정의당의 당대표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정의당이 최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심상정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국토교통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국토교통위에 배정된 것은 최초라서 많은 또 관심을 얻기도 했는데요. 네, 심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위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그런 위원회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가 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탈탄소 사회를 가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내고 기후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국토교통위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대책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역시 지역 공약인데요. 교외선 관련해서는 이 교외선과 동시 착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곡 서사선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교외선 운행 재개도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당이 차별화된 교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고양시를 팔자로 순환하는 팔자형 트램,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 팔자형 트램이 자족도시 성장 그리고 그린 뉴딜 시대에 딱 맞는 교통수단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양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추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역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도 좀 밝혔는데요. 이제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만큼 지역의 시민단체, 또 기업인, 또 다양한 활동가들과 만나면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높은 그런 고민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집에서 본인이 직접 요리도 좀 하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다 많은 내용은 고양신문 3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요. 아까 두 번째 뉴스에서 금개구리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식물인 왕별꽃입니다. 북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알려진 그 왕별꽃이라는 그 식물이 우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의 한 개천변에서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특별한 게 북한에서도 그 위도가 높은 그러니까 백두산 주변에서 그 자생하는 꽃이라서요. 북한에서도 요거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귀한 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식물계의 그 백두혈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게 정말 그 백두산 왕별꽃이 맞는지 누가 확인을 해줬냐? 우리나라 동식물들의 유전자 표준 정보를 관리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에 의해서 이미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연구진들이 확인한 거는 최근인데 사실 이 꽃이 발견된 거는 그 야생화를 관찰하시는 분들에게는 한참 전부터 화제가 된 소식이다라고 하네요. 예, 일산 장항동에 가보니 처음 보는 멋진 꽃이 있다. 이게 무슨 꽃이냐 라면서 이제 야생화 동호인들 밴드에도 사진이 올라오고 뭐 이랬다라는 것이죠. 참 궁금하긴 하네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열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점점 북상을 해서 고양시에서도 막 열대 과일이 지금 재배가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추운 지방에 사는 그 백두산 왕별꽃이 고양시까지 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
예, 금개구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왕별꽃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메뉴를 차려드렸는데요. 저 혼자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심심하셨죠? 예, 저도 혼자 하니까 상당히 좀 외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시장 간의 이행각서 문제, 요게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집중 취재해서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성호 기자와 여러분들 또 반갑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